안녕하세요, 드림브릿지입니다. 항해와 금융 그리고 인생 모두 불확실한 바다 위에서 살아남는 이야기입니다. 옛날이나 지금이나 동서양을 막론하고 사람들은 돈을 흐르는 액체에 비유했습니다. 유동성, 돈이 얼마나 잘 흐르느냐, 자본이 말랐다, 물이 마른 거죠. 돈이 물밀듯 들어온다, 말 그대로 밀물입니다. 그리고 빠질 때는 썰물이죠. 자금이 흐른다, 시장에 돈을 풀다, 자산이 증발했다. 적대국 자산을 동결했다, 얼린 겁니다. 얼음이에요. 전부 물입니다. 그럼 왜 캡틴이 금융을 말할까요? 바로 그 이유는 항해와 금융은 모두 불확실하게 흐르는 물 위에서의 사투이기 때문입니다. 물 위에서 배를 몰아가는 것은 단순하지 않습니다. 바다에는 외력이 있습니다. 이걸 잘 이용하면 힘을 덜 들이고도 원하는 방향으로 갈 수 있습니다. 투자도 마찬가지입니다. 환율이 밀어주고 배당금의 세제 혜택까지 얹혀지면 순조를 탄 겁니다. 반대로 수익률이 잘 나온 것 같아도 환율이 깎아먹고 수수료에 세금까지 빼면 제자리인 경우도 있습니다. 아무리 큰 항공모함도 물이 빠지면 힘을 쓰지 못합니다. 반대로 물이 들어오면 종이 돛담배도 뜹니다. 물의 방향을 읽는 사람은 적은 힘으로 멀리 가고 읽지 못하면 배 전체가 위험에 빠져버립니다. 당신은 흐름을 읽고 계십니까? 제가 본격적으로 금융에 대해 공부했을 때 이야기입니다. 첫 챕터를 읽는데 아는 단어가 나왔습니다. underwrite. 이거 해운에서 쓰는 말인데 다음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underlying asset, 기초자산. under가 또 나옵니다. 그 다음 페이지. undervalue, underperform, underweight. under. 금융용어에 왜 이렇게 under가 많은 걸까? 이상해서 어원을 찾아봤습니다. 찾아보고 나서 소름이 돋았습니다. 1687년 영국 런던 타워 스트리트. 에드워드 로이드라는 사람이 커피하우스를 엽니다. 그냥 카페가 아니었어요. 오늘로 치면 구글 검색, 카카오톡 단체방, 당근마켓의 9인 구직까지 합쳐진 17세기판 올인원 플랫폼이었습니다. 여기 모인 선주와 상인들이 커피를 마시면서 한 일이 뭐냐면요, 배가 침몰할 확률에 돈을 걸었습니다. 계약서 맨 밑바닥에 자기 이름을 적으면서요. 밑바닥, under, 거기에 쓴다, write. 그래서 언더라이트, 이게 지금의 로이드 보험입니다. 세계 최대 보험 시장의 시작이 커피 한 잔에서 출발한 겁니다. 그런데 놀라운 건 이게 끝이 아니라는 겁니다. 주식은 1600년대 목선의 지분이었고, 채권은 국가가 함대를 만들기 위해 발행한 증서였고, 부동산 담보대출보다 먼저 나온 게 배 밑바닥을 담보로 잡는 선박 담보대출이었습니다. 선박 하나로 현대 금융의 모든 분야를 설명할 수 있었습니다.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선장이 금융을 아는 게 이상한 게 아니라 선장이 금융을 모르는 게 이상한 거였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자본의 바다에서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인지 아시나요? 여러분 마음속에 오뚜기입니다. 갑자기 무슨 소리냐고요? 잠깐만 들어보세요. 어릴 적 가지고 놀던 오뚜기. 아무리 세게 밀어도 다시 일어나죠. 그 비밀이 어디 있습니까? 알록달록한 겉면이요? 아닙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가장 깊은 곳. 밑바닥에 숨겨진 묵직한 쇳덩어리에 있습니다. 배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보는 건 화려한 갑판이죠. 그런데 그 갑판 아래 캄캄한 탱크 속에 무거운 평형수를 가득 채워두었기에 폭풍우 속에서도 배가 뒤집히지 않는 겁니다. 불꽃 같은 상승장에서는 갑판 위에 쌓아 올린 화물만 보입니다. 수익이죠. 나 이번 달에 몇 % 벌었어. 이게 갑판 위 화물입니다. 그런데 거대한 경제위기라는 파도가 덮쳤을 때 계좌를 지켜내는 건 뭡니까? 수익률이 아닙니다. 밑바닥에 깔아둔 현금성 자산과 투자 원칙입니다. 그런데요, 스케일을 좀 더 키워보겠습니다. 금융에만 해당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 모두는 지금 이 순간에도 인생이라는 바다를 건너는 항해 중입니다. 우리는 직장에서의 성과, SNS에 올리는 화려한 순간들만 쌓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인생의 폭풍이 덮쳤을 때 나를 다시 일으켜 세우는 건 뭡니까? 사랑하는 가족, 내가 쌓아온 경험과 내면의 단단함, 나만의 가치. 이게 인생의 평형수입니다. 남들이 알아주지도 않지만 없으면 뒤집힙니다. 여러분 인생의 오뚜기, 지금 밑바닥에 뭐가 채워져 있습니까? 진정한 실력은 가장 보이지 않는 깊숙한 곳에 무엇을 채웠나요? 그렇다면 이렇게 무서운 바다, 그냥 안전한 항구에만 있으면 될까요? 여러분, 데인저와 리스크의 차이를 아십니까? 흥미로운 비유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강에 악어가 있습니다. 우리가 놀러온 관광객이라면 수영금지, 가까이 가지 마세요. 이때 강의 악어는 데인저입니다. 피하면 그만입니다. 그런데요, 여러분이 아프리카 누떼의 우두머리가 된다면 입장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이쪽 초원의 풀은 이미 다 먹었거나 말랐습니다. 저 강 건너편에는 풀이 무성하게 자라고 있어요. 건너지 않으면 무리 전체가 굶어 죽습니다. 이때 강의 악어는 더 이상 댕저가 아닙니다. 리스크입니다. 피할 수 없습니다. 건너야 합니다. 대신 언제, 어디로, 어떤 대형으로 건널지를 판단해야 합니다. 배의 항해도 마찬가지입니다. 바다가 위험하다고 항구에만 정박해 있으면 화물은 썩고 선원은 놀고 회사는 망합니다. 데인저를 피하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투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가만히 있으면 인플레이션이라는 따개비가 여러분의 배를 갉아먹습니다.
항구에 오래 정박한 배 밑바닥에 따개비가 달라붙으면 속력은 떨어지고 연료는 더 들어갑니다. 여러분의 현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가만히 놔두면 매년 조금씩 눈에 안 보이게 줄어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리스크를 잃고 바다를 건너는 것, 그게 항해이고 그게 투자이고 여러분의 인생입니다. 여기까지 들으시면 이런 생각하실 겁니다. 역시 전문가들은 다 계산하고 다 대비하네. 하지만 고백할 게 하나 있습니다. 저는 작은 나무 물고기를 가지고 다닙니다. 조기 영상에 명주실이 달려있어요. 이걸 레이더에 걸어놓기도 하고 항해통신 장비에 걸어놓기도 합니다. 때로는 화재 경보기에 걸어놓기도 해요. 불나지 말라고요. 데이터를 논하고 리스크를 분산하고 비상 대응 매뉴얼을 몸에 새기라고 역설해온 바로 그 마스터가 나무 물고기를 장비에 걸어놓는다는 사실. 아이러니하죠? 하지만 저는 이것이 모순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완벽하게 준비해도 바다에는 내 계산이 닿지 않는 영역이 반드시 존재합니다. 인공위성의 예보도, 전자해도의 수심도, 선급의 심사도, 마스터의 경험도, 이 모든 것을 동원한 뒤에도 남는 마지막 0.1%의 빈틈. 그 빈틈 앞에서 제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일은 나무 물고기를 걸어놓고 제발이라고 중얼거리는 것뿐입니다. 월스트리트도 다르지 않습니다. 뉴욕 증권거래소는 매일 아침 9시 30분에 종을 칩니다. 럭키 넥타이를 고집하는 트레이더가 있고 수익이 나는 동안 같은 속옷만 입는 트레이더도 있었다고 합니다. 데이터를 가장 정교하게 다루는 퀀트 트레이더들이 자기만의 징크스에 가장 집착합니다. 왜냐고요? 통계 모델의 경계선 너머에 블랙스완이 도사리고 있다는 걸 누구보다 잘 알기 때문입니다. 그 제발이야말로 가장 정직한 리스크 관리의 고백 아닐까요? 나는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했다. 나머지는 이 거대한 바다에 맡긴다. 이건 포기가 아닙니다. 인간의 계산이 끝나는 지점을 정직하게 인정하는 가장 오래된 용기입니다. 한 가지만 기억하십시오. 모든 것을 대비한 뒤에도 제발이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바다에서도 시장에서도 살아남습니다. 항해와 금융의 연결고리를 증명하려면 저 역시 금융의 문법을 배워야 했습니다. 배만 타던 사람이 금융의 언어를 접하자 막연한 직감이 선명한 확신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D 언더를 썼고 이 책을 5척의 배로 만들었습니다. 1장 오너십 책임, 2장 릴레이션십 연결, 3장 하드십 고난, 4장 리더십 결단, 5장 시맨십 품격. 5쪽 모두 수면 아래에서 시작되는 항해입니다. 총 20명이 타는 선박에서 요즘 대부분 선장과 기관장만 한국 사람이고 나머지는 필리핀 선원, 인도네시아 선원입니다. 종교도 다르고 문화도 다르고 말도 다릅니다. 그런데 폭풍우 앞에서는 기도의 언어는 달라도 그 기도가 향하는 곳은 같습니다. 항상 똑같이 외칩니다. God bless us always. 바다가 우리를 무사히 보내달라는 간절함 앞에서는 이념도 교리도 무력해집니다. 이 디언더라는 책은 그 간절함으로 쓴 책입니다. 보이지 않는 수면 아래 본질을 볼 수 있는 통찰, 그리고 자기가 견딜 수 있는 깊이를 아는 정직함, 그리고 편견을 깨는 용기. 언더바이아스. 편견은 언제나 수면 아래에 숨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편견을 깨고 본질을 볼 수 있는 사람만이 위에 설 수 있습니다. 자세한 언더의 이야기는 제 채널 쇼츠에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드림브릿지 드림.